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가 나쁜 가족과 친구를 다루는 9가지 방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INFJ의 민감한 관점. INFJ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이해하고 시각을 바꾸는 능력이 뛰어나며 정보를 흡수하는 방식은 주로 관점으로 표현됩니다. INFJ는 각 개인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왜 그런지, 어떤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는지, 그것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람의 미세한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탐구해 왔습니다. INFJ는 누군가가 성급한 판단을 내리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는 그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INFJ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이 능력이 성숙한 수준에 이를 때 가장 잘 발휘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공감 능력을 갖추지 못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모두가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감정적인 분위기를 감지하는 능력. INFJ는 관점과 깊은 이해의 재능 외에도 사람들의 감정적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INFJ는 자신이 굳건히 서야 할 때 쉽게 조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경솔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INFJ는 이를 가볍게 넘기거나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무시하고 언제 자신을 방어해야 할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구분이 때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정서적 또는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힘들다면 그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이 폐쇄적인 사고의 원인. 폐쇄적인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두려움과 깊은 불안입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외적인 태도 뒤에는 종종 더 민감하고 섬세한 내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욕하거나 괴롭힐 때 이는 대개 여러분과는 관련이 없고 그들 자신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종종 그들이 내면 깊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투영입니다. 폐쇄적인 사고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갈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쇄적인 친구나 가족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들의 시각은 종종 자신의 문제로 가려져 있으며 여러분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은 여전히 짜증나고 피로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INFJ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책임이 없다. 다른 가족 구성원의 마음을 바꾸거나 그들의 행동을 교정하려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장과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매우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폐쇄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도 폐쇄적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원할 때까지 여러분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INFJ로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변화는 반드시 상대방의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입니다. 다섯 번째, INFJ는 잘못이나 결함이 없다. INFJ의 창의적인 사고와 다양한 관점을 인식하는 독보적 능력은 결함이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폐쇄적이라고 해서 자신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INFJ는 세상에 많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향적 직관을 믿고 활용해야 합니다. 내향적 직관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드물며 특히 나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INFJ가 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직감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자신의 직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느낌이 좋지 않다면 아마도 그것이 옳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 INFJ가 통제할 수 있는 해석과 반응. INFJ는 자신의 상황 해석과 반응 방식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주거나 자신의 관점을 보려 하지 않을 때 INFJ가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NFJ는 특정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사람과 대화할 때 그들이 단순히 자신을 자극하거나 문제에 끌어들이려는 것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INFJ는 무시하거나 경솔하고 편협한 질문에 굳이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는 좋은 의견이네요.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논쟁을 피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할 필요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면 다른 사람에게도 더 큰 자비를 가질 수 있다. INFJ는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 강한 성격입니다. 하지만 가끔 폐쇄적인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죠. INFJ는 자신의 감정이 진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주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향적 직관을 믿는다면 자신에게 더 개방적이고 예심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폐쇄적인 사람들과 상황을 더 잘 다룰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8번째, 밖에 나가서 깊게 숨 쉬는 것의 중요성. 밖에 나가서 몇 번 깊게 숨을 쉬는 것은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줍니다. INFJ는 혼자 있고 조용한 시간을 좋아합니다. 이런 시간은 자신을 이해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상황이 격해지면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깊게 숨을 쉬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산책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은 상대방에게도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다시 볼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9번째, INFJ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INFJ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바꾸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며 누군가가 스스로 변화를 원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INFJ는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바꾸려는 노력은 마치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처럼 힘들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INFJ는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그들의 독특한 능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INFJ에게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른 접근법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우선시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